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짜잔, 배경 지식 중세부터 르네상스까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철학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잘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쪽이 로마, 그쵸? 이쪽이 기독교, 그쵸? 기독교. 이쪽이 그리스, 그쵸? 여기가 바로 뭐다? 고대 시대죠? 네. 자,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자, 여기서 이 고대에 로마라는 국가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300년에 밀라노 칙령, 그쵸? 기억나죠? 네. 이 밀라노 칙령이 떨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를 삼은 거죠, 기독교를. 그러면서 열리는 시대가 뭐다?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알겠죠? 자, 알고 있죠, 여기까진?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문학의 꽃이 피는 르네상스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흐름. 알겠죠?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고, 뭐 나라 이름을 외우고 장군 이름을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요, 늘 얘기했듯이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아야 한다고요? 넓고 얇게. 알겠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핵심만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마라는 국가가 이렇게 커졌어요.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온 유럽의 뿌리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왕도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이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요, 뭐 통치 체제, 뭐 종교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이 둘이었대요. 그래서 큰 형에게 이쪽 나라를 주고 또 작은 아들에게 이쪽 나라를 주고 하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일단 로마라는 나라가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오현제가 나왔어요. 오현제가 뭐냐면은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린 왕을 오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의 황제, 오현제. 오현제 이후에 나라가 평탄해진 거죠. 그 이후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쪽 나라를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이쪽은 나중에 프랑크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쪽 나라는 나중에 비잔틴 들어봤나요? 비잔틴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비잔틴 왕국이 누구한테 먹히냐면 오스만 제국에게 먹혀요. 이 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죠, 터키. 있죠? 여기 국가에게 먹히고요. 자,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이쪽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국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전체가 로마가 뿌리였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됐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서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갈게요. 먼저 이쪽에 살던 훈족이 밑으로 내려와요. 알겠죠? 훈족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살던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요. 이 게르만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독일인이죠, 독일인.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죠. 프랑스.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 파란 눈. 자, 알겠죠? 지금의 백인들.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로마를 칩니다. 이렇게 로마를. 근데 서로마는 이 평안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오현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 왕조가 몇백 년 동안 평화롭게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죠?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라가 한순간에 임진왜란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훈족의 침입, 게르만족의 이동. 그러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돼요. 요 순서로 갑니다. 요 순서로. 그렇죠? 그래서 서로마가 빈 자리, 서로마를 멸망시킨 그 자리에 세운 왕국이 뭐다?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자, 서로마 지역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보여줄게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서서 이제 영토 확장을 하게 돼요. 자,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보이죠? 카를로스 대제 보이죠? 나중에 황제의 대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크 왕국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요 나라를 우리는 다시 뭐죠? 서로마 보이나요? 잘 써야 되겠다.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을 받아요. 카를 대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요. 서로마, 동로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마의 뿌리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로마 교황청에서도 서로마 제국 황제가 없어졌네?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400년 뒤에 카를 대제가 영토 확장을 하면서 나라를 쭉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한 게 사실 476년이거든요. 그리고 카를 대제가 뜬 게 8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는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카를 대제가 프랑크 왕국을 만들므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다시 뜨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를 대제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3명. 그래서 여기 쭉 나눠가지고 첫째한테 여기 줬고요. 그렇죠? 둘째한테 여기, 셋째한테 여기를 줬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독일. 이 세 나라의 원형 국가가 돼요.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된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바로 메르센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요. 아, 그냥 분열이 됐구나. 아,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엄마 국가구나. 프랑크 왕국 전에는 서로마가 있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줘도 인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쉬우니까. 자, 이해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동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쪽 이야기.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로마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동로마는 따로 나라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사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는데요. 요 동로마가 이름을 바꾼 게 비잔틴 제국이고, 요게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콘스탄티노플이 어디냐면 지금의 여기가 이스탄불이죠. 자, 이스탄불. 이해되죠? 여기를 수도로 번져나갔다는 소리예요. 자, 다른 표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비잔틴 제국의 영토 확장이에요. 그쵸? 여기 6세기 유스타니아누스 대제 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카를 대제가 뜬 거는 800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떴다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탄불. 알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영토 확장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1000년 이상을 번영을 해요. 알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1453년 1453 이때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에게 먹힙니다. 자,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번영을 하다가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럼 나중에 먹히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요 원인 제공, 이렇게 됐던 원인 제공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요 원인으로 일어난 사건이 사실 십자군 원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이해됐죠? 동쪽은 좀 쉽죠? 그쵸? 그래서 동로마로 쭉 이어지다가 이게 뭐죠? 그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력을 떨쳤다. 그러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네. 자, 알아듣기 쉬우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